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알평TV의 J입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벤츠의 2021년형 풀체인지된 GLA 250E입니다. 독삼사 준준형 SUV 세그먼트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지난 세대 GLA는 강렬한 인상으로 인기몰이를 좀 하는 듯 했었지만 SUV가 시장의 주류가 되면서 약간 뒷심이 빠지는 그런 모델이기도 했었습니다. SUV 라인업들이 상당히 많은 실망감을 저한테 안겨주곤 있지만은 작은 세그먼트들에서 한껏 힘을 많이 발휘하는 벤츠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대를 가지고 리뷰를 임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빠른 리뷰를 위해서 열일하는 차얼평TV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GLS가 새로 나오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실망감을 느꼈었거든요. 특히 앞모습에서 날카로움은 상당히 배제하고 둔탁함만 느껴지지 세련됨까지 잃어버린 그런 앞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벤츠 차량들이 작은 세그먼트 디자인에서 상당히 많은 저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후드라인 상당히 단아하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도 큽니다. GLB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더 날카로워 보이는 커다란 그릴이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날카로움만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좀 거친 감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CLA에서 보여줬었던 앞트임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뾰족한 라이트가 거의 그릴 끝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날카로운 각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옆에서 보면은 BMW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영상되는 도형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BMW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라이트 안쪽에는 꼭 외계인 우주선에서 볼 법한 디자인 액센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예쁘고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주간등도 두 라인이 아주 절제를 많이 하면서도 화려함을 보여주는 듯한 벤츠 모델에서 나비 모양의 하단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혹평을 많이 합니다. 특히 AMG 외관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예 AMG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입체감이 너무 없고 플라스틱 패널이 넓게 앞모습을 많이 채우고 있어서 그런데요, GLA도 똑같습니다. 아래쪽 나비 넥타이 모양의 인터쿨러 그릴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입체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AMG 외관 패키지를 넣거나 AMG 모델에서는 상당히 강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릴 안쪽을 보면은 GLB라든지 다른 SUV 세그먼트랑 다르게 AMG 외관 패키지를 넣지 않아도 핀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AMG 외관 패키지를 넣게 되면 이 핀 위쪽을 유광 실버로 또 코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굵은 벤츠 로고라든지 수평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수평 바라든지 마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은색 무광 유광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몇 번 뛰게 되면은 돌이라든지 좀 모래 같은데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조금만 오래 타면 이 액센트 부분이 많이 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모습은 전체적으로 디자인 완성도가 높습니다. 외관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래쪽에 크롬 마감도 많이 돼 있을 뿐더러 고급성, 날카로움, 그리고 둔탁함까지 좀 남성다움까지 다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옆모습이 상당히 많이 변했죠. 사실 X1도 그렇고 아우디 Q5 같은 세그먼트는 아니지만 아우디 Q5를 봤을 때도 아직 독일 차들이 해치백 그리고 외건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봤잖아요. 하지만 새로 나온 Q3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 GLA를 봤을 때는 이 준준형 세그먼트에서도 독일 차들이 SUV로 완전히 탄생을 시키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세대의 GLA보다는 전장은 한 1cm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고가 30cm 이상 더 높아졌어요. GLC랑 같이 서 있으면 전고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SUV 모양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세대 GLA의 강렬함은 대단했었습니다. 강렬한 디자인이라든지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손이 좀 안 가는, 맛있는 음식인데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좀 SUV답지 못한 그런 몸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장이 1cm 정도 줄었지만 탑승부가 차지하는 공간의 길이는 오히려 10cm 이상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또 내부 공간은 상당히 많이 챙겨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빵빵하고 좀 GLC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윈도우 트림이 뒤로 가면서 좀 많이 바디 라인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 보면은 이 윈도우 트림들이 바디 라인을 잘 따라가면서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루프가 뒤로 좀 쓰러지는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는 하는데 굳이 이 세그먼트에서 좀 쿠페형 같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이드 스포일러가 까맣게 바디를 많이 파묻고 들어가기 때문에 날카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윈도우 트림 부분은 살짝 아쉽고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알루미늄, 무광 알루미늄으로 루프 레일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네요. 이 손잡이 부분인데요, 도어 핸들 부분이 원래 BMW 벤츠 현세대기들을 보면은 바디를 상당히 많이 파먹어져 있는 라인 때문에 혹평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안쪽에 크롬 액센트 패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패널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심심해 보이는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챙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아래쪽에 이 바텀 트림들을 상당히 두껍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뒤쪽까지 앞쪽까지 전부 다 훑고 지나가면서 오프로드 성능을 과시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굵게 뒀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이 패널들의 만나는 부분이 세련되지 못하게 패널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옆에서 보여주고 뒤에서도 또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텀까지 다 열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바지가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가 바디를 보호해 주니까 올라타고 내릴 때 바지 더러워지는 걱정은 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차량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썬루프를 열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비가 오면 레인 센서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썬루프를 닫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썬루프를 열고 주행을 할 때 속도별로 이렇게 열려있는 썬루프의 각도가 조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윈드 노이즈를 줄여주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참 똑똑한 썬루프인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18인치가 기본이고 19인치, 20인치 해서 AMG 휠이 19, 20인치 휠이 있는데 이 차량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독일 차량들 휠 디자인 못한다고 상당히 많은 혹평을 하는데 독일 차 회사들이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츠도 디자인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GLE 쿱 같은 경우에는 AMG 모델이었는데 상당히 디자인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하고 자개 느낌이 나는 표면이 파티션이 상당히 잘 나눠져 있을 뿐더러 블랙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무광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몸집에 비해서 19인치만 돼도 충분히 커다란 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살짝 안타까운 부분은 이 허브 부분하고 너무 좀 평면인 느낌이 나는데 그쪽 살짝 함무를 시켜주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적응형 댐퍼가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차량은 적응형 댐퍼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맥피어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앞모습하고 옆모습에서 상당히 많이 반했거든요. 그래서 GLA의 디자인의 완성도를 아주 높게 쳐주고 싶은데 뒷모습에서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GLA를 약간 CLA처럼 날카로움에 좀 스피디함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마감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앙을 많이 눌러져 있고 어마어마한 입체감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카로워 보이는 건 인정을 드리고 싶은데 벤츠 DNA에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살짝 들거니와 또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풀체인지 전에 지난 세대 GLA를 보면은 바디가 외건처럼 많이 튀어나와져 있고 이렇게 탑승부가 안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풀체인지 된 GLA는 SUV 몸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드한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탑승부하고 아예 계단형으로 이렇게 깎아놨어요. SUV보다는 약간 외건이나 해치백 느낌을 가지고 있다, 머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후미등인데요. 후미등을 좀 날카롭게 한다면은 좀 GLE 쿱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마감을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렇게 안쪽으로 확 밀려 들어가면서 굵기가 줄어 들어가는 좀 신미감을 많이 느낄 수 없는 듯한 디자인 한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해요. 좀 평평하게 수평감을 한껏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을 마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안쪽에 사각형으로 이 브레이크 등 그리고 야간 거리 등을 넣어 놨는데 또 이번 세대 벤츠 특징이죠. 잘 들어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 같이 9개의 디자인 인자가 들어가 있는
있는 부분도 상당히 예쁩니다. 방향지 시등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포일러 부분도 이 후드랑 연결성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굵기도 예쁘고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범퍼 아래쪽에 보면은 이 디퓨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 페이크이긴 하지만 듀얼 배기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마감이 GLB랑 똑같이 돼 있어요. 일반 모델이랑 정말 예쁘게 돼 있습니다. 크롬 마감이 돼 있는 듀얼 배기구를 또 크롬 마감이 돼 있는 패널로 쌓아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범퍼 위쪽에 보면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GLB만큼 넓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벤츠 로고 아래쪽에 보면은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후방 카메라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가 열려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에 살짝 못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후면 디자인이었어요. 전장이 한 1cm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SUV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재량이 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재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길이를 한 10cm, 11cm 정도 더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 트렁크 공간에 절실히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짧아요. 이런 부분 살짝 아쉽고요. 430리터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독삼사 준준형 세그먼트 SUV들을 본다면은 X1도 500리터가 넘고 Q3랑 비교를 하면 100리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은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이렇게 세로로 넣어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프 가방 좀 넣어주세요 하는데 제가 골프를 치지를 않아서 골프 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 가방이 없지만 그래도 골프 가방은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적재함이고요. 옆으로 눕혀서 넣으면 하나 더 안 들어가서 위로 쌓기만 해야 되니까 온 가족이 여행 갈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캐딜락 XT4를 리뷰를 할 때 제가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안 나오는 듯한 공간이 안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안쪽에 와인병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고무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 고무밴드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김치병 같은 걸 사면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게 딱 넣어놓으면 딱 들어가더라. 아래쪽 플로어를 보면은 공간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셀토스나 이런 차량들처럼 또 2단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빼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은 바닥이 한 8cm 가량 더 주저앉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공간성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지만 뭐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2열을 눕힐 수 있는 조작부가 뒤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눕혀야 됩니다. 눕히고 올게요. 지금 이 차량이 4매틱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4륜구동 차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좌석하고 이 플로어 쪽하고 단차도 있을 뿐더러 좌석 등받이 쪽이 많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많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새로 나온 벤츠 GLA 250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는 솔직히 GLB랑 별로 변한 점이 없어요. GLB가 살짝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GLA만의 감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실내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GLB 리뷰를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SUV 세그먼트이긴 하지만 대시보드가 짧아가지고 앞뒤로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 GLA보다 10cm가량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컴팩트 SUV랑 비교하면 사실 이 폭은 좀 좁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GLB를 리뷰를 할 때 폭을 설명을 잘 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폭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덩치가 많이 크신 분들은 헤드룸 전혀 문제 없고요. 이 레그룸도 충분히 나오면서 뒷좌석까지 내줍니다. 하지만 좀 폭이 약간 좁아서 답답한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7인치 스크린이 2개가 올라간 원 패널 인포테인먼트 클러스터 화면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10.25인치 스크린이 2개가 들어가서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한국에 들어온 차량은 클러스터가 하나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량은 7인치로 기본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한국에서는 옵션 선택권이 없진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높은 세그먼트 E클래스라든지 아니면 GL E클래스로 가면은 12.3인치 스크린 2개가 올라가서 또 훤칠한 스크린 2개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클래스라든지 세단에는 패널 위에 챙을 넣어줘요. 그 챙 넣어준 게 저는 디자인적으로
안정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빼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UV 모델들에는 높은 세그먼트로 올라가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GLB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보조석 앞쪽에 대시보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쑥 파 들어가져 있고 액센트 패널이 아주 예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에 카본 섬유 패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팅이 지나가서 전반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팅도 공조 벤트 안쪽하고 잘 어우러져 가지고 예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GLB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 앞쪽에 알루미늄 실린더가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의 액센트가 들어가 있었죠. 그 부분 상당히 예뻤습니다. GLA는 약간 좀 스포티하고 날쌔고 날카로운 감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은 가죽 옵션이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우레탄이 들어가 있지만 대시보드 위쪽에 가죽 옵션도 들어가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고급스러운 재질들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특히 중앙에 에어벤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하이글로스 블랙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다 돼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GLE 같이 네모 벤트가 아니라 지난 세대와 마찬가지로 터빈형 벤트가 3개가 중앙에 들어가 있고 양쪽에 2개 더 들어가 있어서 도어 디자인은 GLB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은 알루미늄 실린더가 들어간 모양으로 디자인이 마감이 돼 있어요. 벤츠는 특이하게 이 좌석을 조절하는 조절부가 도어 위쪽에 있죠. 손이 두꺼우신 분들은 항상 좌석을 조절할 때 이렇게 불편하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츠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줬고요. 메모리 시트가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앞좌석 히팅 통풍 시트 옵션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핸들 히팅 옵션이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뒷좌석은 히팅이 옵션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고요. 좌석 디자인은 GLE 기본 모델과 또 동일하게 생긴 좌석이에요. 럼바 상당히 두텁고 단단합니다.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잘 돼 있고요. 물결무늬처럼 떨어져 내려오는 스티치도 아주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스피커 옵션으로는 버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새로운 MBUX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조그 다이얼 대신 또 이번 세대에 들어가는 트랙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룸미러 아래쪽에는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을 이렇게 내면은 맵 라이팅이 켜지고 그리고 2개를 누르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지도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제스처를 저희가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지만 아쉽게도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벤츠 이번 세대에서 좀 피력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운전자의 70가지 파라미터를 읽어드려 가지고 운전에 얼만큼 많이 집중하고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알람을 주는 기능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옵션이지만 높은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츠 리뷰를 제가 드릴 때는 작은 세그먼트도 정말 높은 세그먼트 차량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구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GLA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현 세대에서 볼 수 있는 핸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동그랗게 마감이 잘 된 벤치마크가 들어간 코어를 이어주는 스포크 굵기가 아주 적당하고요. 그 스포크 위쪽에 아주 많은 컨트롤 부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부위가 좀 약간 산만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손으로 좀 많이 건드려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좀 컨트롤이 실수로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벤츠 차량들이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양쪽에 버튼이 터치 슬라이드를 인식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와이퍼 레버가 들어가는 그 레버에 기어봉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Q3는 기계식이 들어가고 X1과 GLA는 전자식 기어 셀렉터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Q3에서는 아쉬운 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레스트도 양쪽으로 열리는 암레스트가 돼 있고 수납 공간 충분하고요. 여기에 USB-C 포트가 하나 있고 앞쪽에 USB-C 포트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USB-C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고 12V 시거잭이 하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2열은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합니다. 일단 플로어가 굉장히 낮게 느껴지거든요. 밖이랑 비교해도 상당히 낮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의자도 상당히 높아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GLB에서도 GLC랑 비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릎 공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무릎 공간도 많이 나오지만 앞좌석을 많이 파놨습니다. GLB보다 좀 아쉬운 점은 헤드룸이 많이 안 나와요. 지금 꼿꼿이 완전히 제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닿지는 않지만 만약에 키 크신 분이 편안하게 앉으려면 머리가 닿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썬루프가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이 많이 두꺼울 수도 있겠지만 GLB만큼 뒷좌석 헤드룸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좌석보다 뒷좌석 도어 패널이 훨씬 더 얇아요 지금. 그래서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의 폭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은 3인이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중앙에 4륜구동 트랜스미션 터널이 좀 높게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아주 얇아서 아이들이 3명 타기에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뒷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 위에 올라가 있어서 뒷좌석이 레일 위에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등받이는 조절이 안 돼요. 등받이는 뒤로 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최대한 넘어간 거거든요. 좀 꼿꼿이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조절은 이렇게 앞으로 더 불편하는 방향으로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 옵션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일 위에서 앞뒤로 움직인다는 뜻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위한 조절이라기보다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한 그런 옵션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센터 콘솔 뒤쪽 디자인은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벤트 아래쪽에 보면은 열어보면은 가정용 컨센트 하나하고 USB-C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전체에 USB 포트는 4개로 돼서 충분하고요. 아이들 뒤에서 태우면서 랩탑이라든지 스마트 디바이스 전부 다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를 이렇게 당겨 보면은 단단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GLE 같은 경우에는 산티 줄줄 나는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2열에. 그런데 오히려 GLA에는 암레스트가 훨씬 더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수납 공간이 있지는 않지만 뒷좌석 컵홀더가 이렇게 확장형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살짝 불편한 기믹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장형으로 넣어주면은 음료를 넣으면서 암레스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40, 20, 40으로 좌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 여행을 4인이 가도 충분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를 보면 GLB의 완성도랑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삼사 소형 SUV 세 차량을 비교를 한다면 저는 GLA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자, 저희의 2021년형 벤츠의 GLA 250의 외관 인테리어를 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X1하고 Q3 사이에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차량 모두 좀 고급 모델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Q3를 추천을 좀 더 하긴 하지만 GLA를 기다려 보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물론 GLB라는 어마어마한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또 그런 투박한 몸매가 싫으신 분들은 이 Q3나 GLA에 눈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외관, 인테리어 그리고 성능적인 면을 본다면은 준준형 고급 SUV 세그먼트에서는 GLA가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완성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벤츠가 이렇게 작은 모델에 저력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벤츠는 특히나 이렇게 큰 차에 인기가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작은 차의 디자인 그리고 완성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리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X1, Q3 그리고 GLA를 따로 또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안 해드릴 것을 대비해서 꼭 세 영상 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제가 혼자 나와서 리뷰를 하는데요, 정말 힘들고 도가니하고 등골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